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11월 26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나경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댓글창에 앵그리 망고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특별하게 수요일에 리액터로 정구승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항상 고정을 노리는 남자 정구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야심 정구승 변호사님 댓글창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해 주셔가지고 네. 저희 언제든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왜 저를 섭외 안 했는지 항상 제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자리가 비었는데 섭외가 안 됐다 이러면 매우 실망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럼 활약 맹 부탁드리고요. 예. 바로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보죠. 네, 이재명 대통령 검사들 집단 퇴정 감찰 수사하라. 네, 방금 막 나온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네, 어제 수원지방법원에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에 대한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공판이 열렸는데요.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4명이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 상당수를 채택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면서 재판부가 한정된 신문만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입증 책임을 포기하라는 거다. 불공정한 재판 소송 지위를 따를 수 없다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다음에 법정을 박차고 떠나버렸습니다. 이화영 전 지사 측의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에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의 불리한 정황이 드러나서 결국 무죄 판결이 날 것 같으니까 기피 신청을 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러자 오늘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강유정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재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감치 조치를 받은 일에 대해서도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라면서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네, 정말 변호사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검사들이 판사한테 이렇게 항의하면서 집단 퇴정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게 변호사라고 해서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이례적인 상황을 지나가고 네. 있는 거죠? 일반적인 사건도 야. 아니고 특수부 사건에서도 흔치 않은 일이고 사실 예. 역사상 손꼽힐 만한 일들인데 예. 근데 그런 일들이 요즘에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사실 대학에서 형사소송법 교수도 하고 있었는데 예. 그 포기했던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아. 교수님 왜 이런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검사는 객관 의무라고 하고 예.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리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 재판이 표시되냐면 그 스테이츠 vs 누구 이렇게 돼갖고 약간 그 미국을 대표하는 게 검사고 예. 그거에 대해서 피고인과 싸운다는 느낌이니까 대한민국 대 피고인인데 네. 그 대한민국의 대리자가 검사인 거죠. 그렇죠. 근데 자기네들 비리 드러날 것 같다고 재판정을 떠난다? 이건 검사가 대한민국 편이 아니라 검사 편이었다는 걸 스스로 입증하고 나가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책에 따르면 원래 검사는 대한민국의 대리니까 이러면 안 돼요. 예. 이런 일이 일어나요. 네,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사실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원인이나 예. 이유를 밝혀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지금 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있었던 김용현 변호인들의 법정 난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변호인이시니까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가 감치라는 거를 어떻게 많이 표현하면 드래곤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드래곤? 그 동양과 서양의 세 책에 다 나와요. 예, 예. 실제로 본 사람은 없어요. 아. 그러니까 막 그 어르신들 가끔 변협 회의 같은 데 예. 가면 저 같은 젊은 변호사도 있지만 막 노 변호사님들 예, 계시거든요. 예. 우리 때 말이야 막 독재 한가하면서 감치됐어라고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본 적은 없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거를 영상으로 우리 전 국민이 보게 된 와, 겁니다. 정말 진짜. 흔치 않은 일이고 예.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 형량도 제가 각기각층인데 예. 변호사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이제 피고인들이 갑자기 징역 내리니까 화가 나서 하다가 감치돼서 플러스 알파 되는 경우는 있었어도 이 역시 역사상 손꼽히는 일이 예. 생중계로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엄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뉴스 넘어가 보죠. 네, 내란 특검 한덕수 15년 구형. 네, 오늘 1심의 마지막 공판 열렸습니다. 네, 오늘 내란 특검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 한덕수가 2024년
2월 3일 밤에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국무총리 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 씨의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업무를 보좌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한 전 총리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을 했고 개전의 정, 그러니까 반성의 기미도 없는 점을 재판부가 고려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깊이 죄송하다라는 취지로 이제 말을 했고요.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내년 1월 21일에 하겠다고 고지한 상태입니다.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에 가장 먼저 1심 판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심리 종결도 내란 사범 중에 가장 빨리 이뤄진 케이스입니다. 예, 댓글창에는 15년이 적정하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내란을 일으킨 주요 인물 중 한 명인데 15년 과연 적당하냐라는 식의 지적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가능성만 봤을 때 네. 그 한덕수에게 내려질 수 있는 최저선은 1년 3개월입니다. 아. 5년을 두 번 장량 반반 예, 해서 예. 1년 3개월이고 맥스로는 징역으로는 50년 아. 그리고 무기와 사형이 가능한데 예. 지금 오늘 이루어진 건 구형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하는 검찰의 건데 주장이죠. 지난번 저희가 그 대장동 재판에서 음. 봤듯이 검찰이 7년 줘도 그 7년 구형을 했어도 판사님이 구형 찍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혀 기속되지 않는다. 아. 하지만 왜 그러면 15년일까? 음. 특검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약간 특검 편을 한번 들어보자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예,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한덕수가 진술을 좀 해준 게 있을 것 같아요. 아. 추경호 쪽이나 예, 예. 그 윤석열에 관해서도 자기의 죄를 덜기 위해서라는 좀 감안하기 어려운 포인트도 있지만 예. 윤석열이 다 시켰다, 난 말렸다라는 그 전제에서 많이 진술을 했기 예, 때문에 예. 약간 수사 단계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게 아닌가. 음.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 포인트는 한덕수의 나이를 예. 고려했을 때 아. 실제 15년이 찍힌다면 사실상 이거 무기 아니냐. 평생이다. 네, 근데 실제로 그래요. 고령인 점을 사실 예. 재판부는 아. 그 판결문에도 적시라는 경우가 많아서 아. 그러니까 그 재판부도 아는 거죠. 음. 이 정도의 이게 이제 확정이 되면 사실 독방으로 안 보내거든요. 독방이 더 사실은 더 심한 형입니다. 예. 이게 그 수사받을 때야 접견오는 변호인도 있고 이제 서울구치소에 있다 보니까 가족들도 오기 편한데 아. 이게 확정이 되면 이제 지방으로 가게 되거든요. 예. 그럼 거기는 접견도 되게 쉽습니다. 왜냐면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요. 아.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저는 형사 전문이다 보니까 구치소를 교도소를 돌아다니다 보면 독방이 가장 큰 형벌이라고 해요. 아. 그게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 예.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15년간 독방에 모든 걸 다 버틸 가능성이 매우 낮기 예, 때문에 예. 이 정도로 구형한 것 같아요. 근데 또 비판을 한번 해보자고 하면 보통 그 검찰의 구형은 소위 말해서 뻥구형이라고 해서 뻥구형이요? 두 배 정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깎을 어제 거 받은 알고. 어제 이제 의뢰인 받은 게 예. 검찰 구형 9년 이래갖고 예. 이제 막 가족들 다 울었거든요. 4년 나왔어요. 아.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의뢰인분들이 약간 뜨거워하고 아, 변호인한테 예. 사했다고. 이러면서 네 워낙에 그렇게 되는데 예. 그 정말 이제 정치적인 사건에서는 음. 유독 뻥구형이 더 심했었어요. 아. 근데 왜 여기서만 정밀구형이냐? 예. 라는 비판은 조금 피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하지만 뭐 그래도 이해 포인트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속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진관 네. 재판장님이 성향 그리고 사실은 한덕수 전 총리의 그 형량에 대해서는 사실 감안해야 될 요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 내란 이후에 한 회동을 해서 갑자기 헌법도 아니고 법에도 아무 근거 없이 정권을 접수를 하려고 했죠. 그랬죠. 두 번째로 헌법재판관 임명도 안 하면서 막 버티려고 맞아요. 했죠. 예. 그리고 나와서도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계속 밀었죠. 대통령까지 되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이게 모두 양형 기준에 사실 들어가야 되는 아.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 내란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 표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법원도 양형 기준을 세울 생각도 못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자주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예.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이 다 가중 요소다. 이런 네네. 가중 요소를 생각했을 때는 사실 15년 이상으로 찍혀도 이상하지 않다. 예. 거기에 위증도 있죠. 아. 그리고 거기에 다른 것들이 병합이 되기 시작하면 사실 이제 거기 안에서 예, 뭔가 게임의 종류를 맞이할 수밖에 네네네.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서 이진관 재판장님을 한번 믿어보자. 네. 아. 오히려 15년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 심지어 법정 구속 가능까지도 있다고 보세요? 5년 이상이 찍히는데 법정 구속이 안 되는 사건은 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최소 15년 이상의 법정 구속을 기대하면서 저희가 1월 21일을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박정훈 체포도 윤석열이 직접 지시. 네, 오늘 시사인 단독 보도입니다. 네, 저희 시사인 단독 보도에 따르면요. 윤석열 씨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고 합니다. 지난 21일에 최상병 특검이 윤석열 씨와 사건 관련 핵심 피의자 12명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이 공소장에 따르면 2023년 최상병 숨지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이 이뤄질 당시에 군 검찰단이 박 대령에 대해 2차례나 체포영장을 은밀히 청구를 했는데 이 영장 청구는 윤석열 씨의 지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체포영장 지시는 2023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8월 11일에 박정훈 대령이 TV 프로그램에 나가서 수사 외압을 폭로하고 그다음 사흘이 지난 뒤에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박정훈이 TV에 출연해 수사 외압을 주장해 논란을 증폭시키니까 박정훈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라 라는 취지의 윤석열 씨의 지시를 전달을 한 겁니다. 대통령실의 지시를 전달받은 이종섭 장관은 이날 김동혁 당시 군 검찰단장에게 전화를 해서 체포영장 청구를 지시를 했고 당시 체포영장 청구 과정과 그 결과는 모두 윤석열 씨에게 상세하게 보고가 됐습니다. 다행히 체포영장은 기각이 됐고요. 두 번째 영장 청구도 언론 보도가 계기인데요. 2023년 8월 27일 MBC 스트레이트의 이른바 VIP 경로설과 관련한 보도와 박정훈 대령 측의 변호인이 인터뷰 등이 나오니까 이튿날 군 검찰단은 체포영장을 또 청구를 합니다. 심지어 이날은 군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에게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지했던 날인데 군 판사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출석 조사가 예정돼 있다. 이 사실을 알고는 도주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 영장 역시 기각을 시켰습니다. 군 검찰단은 2차례나 박 대령을 체포하려 했던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영장 원본과 사본 그리고 경위 관련 수사보고서 등의 일체 자료를 모두 은폐해버렸고요. 사흘 뒤에 군 검찰단은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거 역시 기각이 됐고 한 달 뒤인 10월 6일에는 항명죄 등으로 박 대령을 기어코 기소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니까 얼마나 험난한 시간을 우리가 좀 지나왔는지 좀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정구승 변호사님도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변호인이셨기 때문에 되게 큰 고생을 하셨고 역할을 크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제가 들어갈 때는 그 사실 조회만 하면 된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다 끝났다. 근데 사실 조회를 했더니 대통령 번호가 나와갖고 그때부터 수렁에 빠지기 시작했는데 정권을 흔든 네. 사건이었죠. 사실 지금 여기서 정말 놀라웠던 게 사실 체포영장이 있는지 저희 변호인단도 최근에 알았어요. 어머, 그 기록을 그렇군요. 은닉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언론 보도를 보고 이게 뭐야? 와. 체포 시도가 있었다고? 야,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된 게 여인형 수첩에 예. 군판사 이름 2명이 있었어요. 맞아요. 예. 한 명은 저희가 알았어요. 아, 예. 이분은 저희 무죄 준 판사, 예. 박정훈 대령님께 무죄 주신 판사다. 근데 나머지 한 분은 도대체 누구지 했더니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입니다. 와.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때 당시 체포영장을 강요해놓고 그게 기각되니까 그걸 꼼꼼하게 기억했다가 내란 일으킬 때 그렇네요. 복수하려고 한 거예요. 예. 케이블 타이로 묶으려고. 군 판사도 그렇게 하려고 야. 했었다. 그리고 저 무서웠던 건 그 체포 지시랑 그거 해놓고 이게 말을 안 들으니까 군사 경찰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군사 경찰을 아예 절반으로 축소해 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했던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 예. 법과 원칙이라고 맨날 얘기하고 다니지만 가장 법과 원칙과 먼 일을 했고 그렇죠. 이에 대해서 또 그래서 분명히 일을 이제 끝난 줄 알았거든요. 저희도. 근데 다시 또 고소장을 써야 했습니다. 아. 최근 그래서 이렇게 그 체포영장을 누락하고 은닉했던 거에 대해서 그저께인가요? 김기현 변호사와 제가 이제 준비를 해갖고 또 이제 특검에 이 부분 추가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했고 사실 특검 쪽에서 지금 이게 좀 팔이 안으로 굽는 라는 소문이 많습니다. 예. 이게 또 김건희 특검에서는 검사가 검사를 수사 못해갖고 문제가 됐는데 최상변 특검에서는 군검사가 군검사를 수사 못하는. 그렇죠. 특검이 군 출신이니까. 예. 그래서 왜냐면 영장을 은닉한 주체가 군검사고 그렇죠. 연보연 아마 이제 연보연을 비롯해 김동혁 검찰단장을 유시로 한 그분들일 것 같은데 이분들 돌아가면 그분들이랑 또 같이 일해야 되거나 되니까. 그분들 라인이었던 사람들이랑 일해야 돼. 왜냐면 육사 출신의 그 사법고시 통과자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밀리는 것 같아서 저희 변호인단이 이번에 또 한번 고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은 되는 걸 꼭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셔야 이 사람들이 그 허지부지해서 넘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특검이 끝나도 그 활동 기간이 종료된다고 하여도 수사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럼요. 일반적인 수사기관에서 계속 진행되려면 그 국민 여러분들의 눈에 감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꼭 기억해달라는 취지로 오늘. 그러게요. 지금 최상병 특검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라든지 이런 수사기관에 가서 계속해서 수사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이신 사실 좀 거잖아요. 가슴 아픈 건 이거 군사건이라 군경찰도 참 그럼 또 다시 특검을 해야 되나요? 네, 그럼 군검사가 또 다시 수사하게 됩니다. 특검을 해야 되나? 분명히
또 제2의 박정훈이 되고자 하는 그리고 제2의 그 박정훈 대령님 밑에 있었던 수사단처럼 하고 싶어하는 정의로운 군검사와 군경찰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발 그분들이 정의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꼭 지지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공했으면 정구승 변호사도 끌려갔을 거다 이런 댓글이 있고요. 예, 정구승 변호사님 화이팅이라는 댓글도 있다라는 실제로 말씀입니다. 그 얘기를 김규현 변호사가 했어요. 그러니까 내란이 터졌을 때 제가 약간 그 12월 3일 밤에 네, 소 닭보듯 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김규현 변호사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떠올랐어요. 제가 김규현 변호사가 그 국정감사 당시 예. 제가 장난으로 형 이번에 끌려갈 것 같으니까 그때 드론이 떴었어요. 그래갖고 난리가 났었던 게 국정감사 당시였거든요. 무인기 말씀하시는 무인기, 거죠? 예. 예. 그때 김규현 변호사한테 제가 장난으로 형 집에 가지 말고 그냥 지하 2층으로 바로 내려가시면 된다. 아유, 참. 이번엔 내가 공짜로 별로는 안 해준다라고 막 장난을 쳤더니 김규현 변호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나만 잡혀갈 거라 생각해? 좋네요. 그게 제가 12월 3일에 여의도에서 마침 제가 여의도에 있었는데 그게 생각이 나서 제가 그때 국회 본관을 맡았던 3인 중에 한 명입니다. 오, 네. 거기 계셨군요. 네. 아유. 술에 취한 대원님이 말씀하신. 네. 예, 저기 진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 덕에 우리가 일상을 지키고 있다는 생각을 좀 다시금 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 뉴스 넘어가 보죠. 네,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폐지. 네, 어떤 내용이죠? 네, 어제 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을 도입했던 당시에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가 도입됐었는데 그게 76년 만에 사라집니다. 제56조 성실 의무는 법령 준수 및 성실 의무로 바뀌고요. 제57조 복종의 의무는 지휘 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바뀝니다. 현재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조항이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지휘 감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 수행에 관해서 서로 협력해야 된다라는 조항으로 바뀌는 겁니다. 인사처는 공무원은 상관의 지휘 감독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고 위법한 지휘 감독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고 또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점도 국가공무원법에 명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기준도 확대될 예정인데요. 현재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나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 8세 이하인데 앞으로는 초등 6학년인 12세 이하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기준이 더 넓어집니다. 또 난임휴직도 신설이 되는데요. 그동안 난임치료를 위해서 질병휴직을 사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난임휴직을 신설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스토킹을 하거나 음란물을 유포한 등의 비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을 하고요. 비위 혐의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피해자가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관련 징계 절차도 강화가 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 건에 대해서는 조선일보에서는 이제 검사학명 비판하더니 또 이런 복종 의무는 없앤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검사 학명이라는 프레임을 넣어서 그렇지 사실 검사들이 이 프로세스에 그렇게 글 쓴 거의 본질적인 문제는 정치 행위를 했다가 문제인 거죠. 예.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래야 합니다. 근데 이제 선별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사실상 정치 집단처럼 움직였던 거에 대한 문제 제기였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징계했나요? 이거 일단 항의이기 때문에 이건 넘어간다라고 정성호 장관께서 이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비판은 좀 적당하지 않다. 사실 그리고 검찰의 선택적 분노와 선택적 항의에 대해서는 이건 하나의 정치 집단으로서의 행동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판이었다라고 하고요. 사실 복종 의무 폐지에 대해서는 저는 일병일부분 동의했던 게 그날 아까 제가 본관을 막았던 날 네. 제가 계속 외쳤습니다. 형이 그 학명 무죄 전문이야. 말하면서 막 그래 많이 됐었기 때문에 형이 무죄 만들어줄게. 들어오지 마. 이러면서 또 그 와중에 또 제 대표 변호사다 보니까 군인들한테 하신 말씀이신 거죠? 영업을 해야 되는 와중에 제가 명함을 또 다 뿌렸더라고요. 아이고 역시 아망캐. 또 국회를 지키는 건 지키는 거지만 또 영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이게 큰 패러다임의 전환인 게 과거에는 일단 너가 어겼다고 한다고 하면 그건 내가 왜 항명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일단 항명인 걸 인정하고 거기에 예외 사유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됐다고 한다면 이제 복종 의무가 폐지됨으로써 이제는 그런 복종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정당한 명령이 아니었다라는 주장을 한다면 아마 재판에서 좀 다투기가 더 편해졌을 거다. 즉 대한민국을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 행동하기가 양심을 지키기가 조금 더 편리해졌고 법정 다툼으로 괴롭힐 가능성이 적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네 생각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위법한 행위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뉴스 짧게라도 다뤄볼까요? 네, 김용태 청담동 헤어숍 83회 정치자금 사용. 네, 정치자금 분석한 결과가 흥미롭게 나왔죠? 네, 경향신문 뉴스타파 오마이뉴스 3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국회의원 정치자금 공동취재
취재 결과인데요. 지난해 정치자금으로 외모를 가꾸는데 가장 적극적이었던 국회의원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약 반년 동안 헤어숍에 83회 방문해서 정치자금으로 217만 8,200원을 결제를 했는데요. 지역구와 자택은 경기 포천에 있지만 2, 3일에 한 번꼴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헤어숍에서 머리 손질을 받았습니다. 김 의원실은 김 의원이 잠실에 있는 부모님 댁에 자주가 있고 국회로 출근하면서 청담동 미용실에 간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또 2024년 한 해 동안 정치자금으로 헤어 메이크업에 가장 큰 비용을 지출한 의원은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었는데 이 의원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뷰티살론과 메이크업숍에서 총 401만 3천 원을 결제를 했습니다. 또 흥미로운 결과를 하나를 더 알려드리면요. 국회의원들이 계엄 상황 파악과 대응 전략 논의를 위해서 얼마나 모임을 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해 12월 4일부터 31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얼마나 간담회 그리고 식대를 썼는지 뽑아봤더니 지출액 기준으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44만 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썼고요. 간담회 횟수로 따지면 김민석 당시 민주당 의원,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19차례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예, 댓글창에는 정치자금으로 법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머리를 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해당 의원실에서는 미디어 노출이 많은 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정치행위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심지어 사기업인 저희 법무법인도 비용실은 개인 비용으로 하게 됩니다. 개인 비용을 하고 오신 오늘 못하고 왔기 때문에 예쁘세요. 그리고 좀 그런 게 제가 솔직히 말해서 여의도에 있는 곳에서 했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왜 꼭 또 청담동이냐. 근데 또 웃긴 게 또 자택이 잠실이라고 하는데 잠실에서 청담동까지 갔다가 또 여의도로 온다. 그러게 지역군 포천이긴 지역군 하거든요. 포천인데 지역구에 있는 자영업자분들의 피눈물을 다시 한번 느끼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야만케 정무승 변호사님은 다음 기회를 또 기대하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광고하겠습니다. 비교원이 준비한 최대 128만 원의 혜택 놓치지 마십시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에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에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돌려드립니다. 인터넷 가입 혜택만 잘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에게 983억 원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해 왔는데요.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고 합니다. 8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든든하고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하십시오. 시사인 유튜브 채널 시청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입하시면요. 비밀 혜택도 드린다고 하니까 이 혜택 놓치지 마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1670-2571로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서 비교원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11월 26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김규현 그리고 임경빈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서경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